네, 반갑습니다. 살이 좀 빠지셨, 야, 우리 다된다님한테 커피 한 잔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6kg 뺐습니다. 6kg. 다이어트 중인데 지금 6kg 뺐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들이 할 만한 게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고, 이런 물건을 하면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때로는 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1주택자나 2주택자들도 해도 되고, 우리가 지금 은퇴 세대들이 1000만 세대입니다. 1000만 은퇴 세대. 야, 근데 이 1000만 은퇴 세대들 중에 은퇴를 준비하신 분들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20%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주위에도 이렇게 보고, 저희 아는 친구의 친구, 뭐 부모님, 뭐 후배, 선배들의 뭐 지인들 이렇게 보더라도 은퇴 준비를 조금 해놓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충분히 내가 노후를 즐겁게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데, 그 전환이 안 되어서 다들 힘들게 사시는 경우를 보고 저는 조금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약간의 생각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알려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런 물건 하나 있으면 그냥 우리가 노후 걱정 끝입니다. 자, 물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충북 청주 오창 양천리고,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116평이고 건물은 400평입니다. 감정가 27억에 벌써 지금 50%까지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고, 도시지역의 근린상업지역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 1월 8일이고 우리가 상가주택이었죠. 근데 현황은 1층 근린생활시설부터 해서 6층까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고시원이고 7층만 뭐예요?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이런 걸 하더라도 취등록세 때문에 못하는데, 이런 물건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따가 제가 수익률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들이 내야 되는 취등록세와 1주택자들, 2주택자들이 내야 되는 취등록세, 그리고 법인으로 이용했을 때, 활용했을 때 내야 되는 취등록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은 2018년 1월 12일이고 대항력 있는 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권리는 깨끗하다. 방이 많으니까 한참 올리죠. 건저당은 창땡땡이고 14억 3천 말소 기준 되고, 밑에 모든 권리는 소멸하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권리상 전혀 문제는 없다. 그리고 2018년식이다. 그러면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은 여러분들 서울 안에도 봉천동 이런 데보다는 어디에 많으냐면 중공업지역이 많은 영등포나 금천구, 독산동, 가산동에 가면 이렇게 생긴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물건이 한 2달, 석 달 됐다, 그렇죠? 한 석 달 전에 이런 물건이 금천 IC 있는데 하나 나왔는데 많이 사람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물건하고 대지 평수 자체가 완전 너무 차이 나죠. 지방에 있는 물건들의 장점이 뭐냐면 방이 크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이렇게 생겼고, 외벽은 벽돌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정자도 하나 있고, 실내 복도 모습인데 2018년식 치고는 조금 올드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18년식 치고는 올드하다. 그런데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집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방 안에만 잘 돼 있으면 되지 굳이 복도까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가 근린주택이니까 주차는 많이 안 될 겁니다. 주차는 많이 안 될 것이고,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겠죠. 호수, 가구수, 세대수로 봤을 때 가구수는 1가구입니다. 제일 꼭대기층에 한 가구에 주택이 있었고, 근린상업지역이다, 우리 거는. 그리고 1층 2종 근린생활시설, 2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 뭐다? 고시원. 유방 건축물 없고, 5층, 6층까지는 고시원을 되었고, 7층이 뭘로 되어 있어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 3, 4, 5, 6층까지 뭐예요? 고시원 건물이고, 7층만 뭐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단독주택 그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큰 집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166평방미터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다. 전용 50평이면 아파트 치면 6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시원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집에 와서 살려고 하는 세입자는 과연 어떤 분일까? 이 조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이 건물로 통해서 나는 세입자들을 통해서 내가 월세를 받고 뭘 해야 됩니까? 월세 받고 내가 노후 생활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세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엄청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에도 점점점 더 좋아질지 아니면 사양산업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위에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물건은 이렇게 주거지역에 있고 지적편집도를 보시면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은 뭐냐면 일반 공업지역인데 우리는 상업시설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이 상업시설 주위에도 뭐다? 다가구 다세대들이 분명히 혼재되어 있을 거고 이런 중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 중심상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이 밑에 보면 다 뭡니까? 일반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이 공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세입자일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 여기 있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 들어와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보다는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야 되겠죠. 미래 산업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가 만약 사양 산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내 집도 바로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어떤 산업일까? 반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금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게 2차 산업전지. 자동차 치면 배터리. 2차 전지. 이거를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수원, 기흥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 들어오면 여기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고 2차 산업은 지금 어디냐면 오창입니다. 오창. 이제 오창이 우리나라 2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오창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지역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우리 집에 주위에 있는 게 오창산업과학단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 7월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를 주축으로 명실상부 한 대한민국의 2차 전지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에 LG에너지솔루션을 끼고 있는 오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배터리가 전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중국은 물량으로 공세하고 우리는 기술로 지금 버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지도에서 보셨는 것처럼 IC가 또 바로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IC에 가까운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은 어떤 상황에서도 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잘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 해당 물건이 여기 있으면 충북 테크노파크 그리고 오창2 산업단지 여기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까지 우리가 끼고 있는 지역이고 여기 파란 게 뭐냐면 셔틀버스 다니는 길입니다. 지방에는 전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버스 노선과 그리고 이런 산단을 끼고 있을 때는 무조건 뭘 보셔야 되냐면 셔틀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해당 물건 바로 앞에가 뭐냐면 셔틀 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부터 6층까지는 고시원이었죠. 그러면 고시원이 한 층에 몇 개씩 있느냐 하면 8개 있습니다. 8개.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보면 8개 곱하기 5개 층이네. 그러면 총 몇 개? 40개. 그리고 주인세대가 하나 있죠. 주인세대. 1층 근린상가가 하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세입자들을 총 40분, 41분, 42분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분들이 여기 와서 안락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 주인이라고 무조건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세입자들도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런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는다 그러면 주위에 시세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집보다 좋은 집들은 방세를 얼마를 받고 우리 집 컨디션이면
방세를 얼마를 받고 우리보다 못한 집들은 방세를 얼마 받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입자들은 우리 집이 18년식인지 20년식인지 15년식인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강 PD 집 몇 년 되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죠. 네, 대부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심이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더더욱이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살기 편하고 집만 깨끗하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준비된 마인드로 내가 건물 주인이 되는 거와 그렇게 전혀 준비 안 된 사람이 주인이 되면 세입자들하고 트러블이 있고 없고 거기서 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건물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춘 사람만이 이런 물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면을 보셨을 때 제가 평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 방 하나당 평수가 6.5평 정도 나왔어요. 복도 빼고 6.5평. 그러면 방이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큽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들이 경우에 나오죠. 걔들이 평균적으로 3평에서 3.5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평 나옵니까? 6.5평 나와요. 거의 배 정도 차이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을 문 열고 보는 순간 기절할 수도 있어요. 왜? 방이 너무 작아서. 내가 과연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세를 받을 수 있을까? 야, 진짜 여기에 이 정도 환경에서 과연 세입자가 들어올까?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방을 작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 땅값이 비싸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해당 물건은 방이 6.5평이면 엄청 큽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는 게 평균적으로 전용 4.5평 봐요. 4.5평. 그런데 우리는 몇 평? 6.5평. 2평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고 그리고 17인승 엘베도 있고 당연히 계단도 있고 현관에 화장실까지 주방까지 다 갖춘 물건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 가시면 꼭 방 안을 확인하시고 이 컨디션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내가 방값을 3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4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주위의 시세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입찰 본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월세 수익은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월세 시세는 얼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단순하게 전화로만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월세는 300에 34만 원 정도 받습니다. 플러스 관리비를 별도로 받겠죠. 300에 34만 원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40개가 된다 그러면 1억 2천 되겠죠. 1억 2천에 1,360만 원. 그리고 주인 세대는 3천에 120만 원. 그리고 상가는 1,000에 50만 원 한다 그러면 우리가 총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얼마 됩니까? 총 월세는 1,5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530만 원인데 얼마 전에 요거하고 비슷한 해당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냐면 22억이 낙찰됐어요. 위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물건보다는 그 친구가 더 좋았어요. 대류변을 끼고 있고 조금 더 셔틀버스 노선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우리보다는 그 친구가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방세는 크게 상관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지방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앞전에 낙찰되는 그 물건보다는 이 물건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물건이 22억에 낙찰되었어요. 22억에. 그러면 제가 입찰 금액을 20억 잡았는데 19억 정도 잡아주세요. 19억. 19억 정도로 했을 때는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총 이전 비용, 명도 비용 했을 때는 20억 이 정도 되고 이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3억 9천이 필요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면 2억 3천 정도 투자됩니다. 그리고 한 달 월세는 얼마다? 8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방에 있는 다가구를 할 때는 1억 기준으로 제가 400 정도의 입찰가를 제가 정해드립니다. 지방 소도시일 때는. 그런데 여기 청주죠. 그리고 오창은 청주 안에서도 굉장히 상급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1억에 400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19억보다는 내가 더 쓰겠다는 뜻입니다. 눈치 빠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입찰가를 정할 때는 1억 기준은 얼마? 400. 그런데 그 1억이라는 거는 순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19억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낙찰되는 거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전 비용을 5.1% 잡았습니다. 무슨 금액이냐면 상가는 이전 비용이 얼마 나와요? 4.6% 나옵니다. 주택은
내가 주택 수에 따라서 틀려지는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다주택자 기준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8.8%로 기준을 했다 이 뜻입니다. 8.8%. 원래 주택은 1.1%, 6억 이하는 1.1%인데 제가 요거는 5.1% 나왔는 거는 다주택자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주택자는 요거는 이제 4.2% 나와요. 전체 토탈 했을 때. 조금 차이 나죠. 그런데 실질적인 전체 파이 금액에서는 크게 차이 안 난다. 그러면 다주택자들도 요거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장점을 지닌 물건이고, 때로는 내가 법인이 있다 그러면 법인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그냥 세금 때문에 이제 머리 아프고 이렇게 하실 때는 차라리 저는 이런 물건은 법인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하시는 게 세금 문제도 심플한 게 뭐다? 법인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있고 입찰 준비하신다 그러면 지금 당장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 그러면 19억 기준으로 봤을 때 법인으로 하더라도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나온다. 근데 19억은 조금 입찰가로 힘들 것이고, 만약 2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77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이 나오고, 원금은 2억 6천 정도 된다. 만약에 20억 정도 입찰가를 쓴다 그러면 자기 자금 처음에 한 4억 2천 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보증금 회수하고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투자되는 거는 2억 6천, 그리고 한 달에 7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앞전에 말했는 오창에 있는 요 비슷한 똑같은 근린주택이죠. 그것도 같은 고시원 건물이고 1층 상가 있고 위에 주인세대가 있었는데 그 물건은 22억이 낙찰되었고, 입지는 우리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친구보다 세입 받는 데는 그 대신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입지가 조금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22억보다는 무조건 낮게 낙찰됩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억을 기준으로 조금 더 위아래로 고민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한 달에 한 700만 원 이상의 월세 수익으로 내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내가 퇴직하고 자제분들 다 컸다. 그러면 한 달에 한 7, 800 정도 수익이 들어온다. 제가 봤을 때는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나? 그렇겠죠. 우리 강 PD가 만약에 장가를 가는데 장인어른이 이 건물이 주인이다. 그러면 사위로서 기분이 좋아요. 굳이 이런 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너무 좋죠. 좋겠죠. 그래 하면 와이프가 조금 더 사랑스러울 수 있겠죠.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조금 관심 가지고 한다 그러면 크게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는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순투자금이 한 2억대 중반이에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50대 중반이 정도 되었고 현금으로 한 2억 5천 있다.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 갭을 끼고도 못 삽니다. 살 수는 있겠죠. 저 노원구 제일 끝에 가가지고 전용 15평, 18평짜리 전세 끼고 살 수는 있어요. 그거보다는 이런 게 월등히 낫겠죠. 그래도 내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는 든든함, 그리고 매달 현금 흐름이 700만 원 중반대 나온다는 그 든든함이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나의 생활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물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조정받다가 다시 상승 기류를 탔습니다. 탔는데 이 아파트의 상승 기류가 계속 간다 그러면 이런 다가구도 당연히 거래가 잘 될 것이고 얘들조차도 시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이가 큰 물건도 대출을 저희들이 활용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2억대 중반의 투자금으로 약 700만 원 중반의 월세 수익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굉장히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핵심 교통도 좋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중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금방 내려가니까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의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소멸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지역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은 할 필요도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인구가 늘고 줄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생산자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비율을 얘기하는데 여기 오창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얼만큼 젊은 도시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제가 몸도 안 좋고 그동안 이제 라이브를 일주일에 한 번 했죠.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매일 라이브 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라이브를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매일 오전 아침 10시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 월요일 날은 쉽니다. 장기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고갈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쉬고 화, 수, 목, 금까지 제가 진행하도록 하고, 기분 좋으면 평일날에 2탕 뛸 수도 있어요. 우리 여성 선생님하고 제가 기분 좋으면 평일날 저녁도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괜찮은데 우리 여성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체력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평일날 저녁도 한탕 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많이 소통을 하면서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장마철이고 집중호우 오니까 항상 건강 유념해 주시고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